서울 생활 어떠세요? 가끔은 정말 지겹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 그 지옥철에 또 팍팍한 월급에 그렇죠. 그러다 문득 다 접고 그냥 시골 가서 농사나 지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다 해보죠. 근데 만약에요. 그 농사가 전라남도에서 월 순수익 500만 원을 꾸준히 버는 아주 어엿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와, 월 500?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 묶음이 바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비즈니스 설계도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막연한 귀농의 꿈 이런 게 아니고요. 핵심은 농사랑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데요.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당신이 만약 40세 미만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에 따라서 나이가 중요하군요. 네,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 연순 수익 6천만 원, 즉 월 500만 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그 경로를 아주 상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귀농이나 태양광, 이게 워낙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아서 맞아요. 저는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네요. 어떤 점이요? 사업 부지로 전라남도를 딱 집었어요. 여기가 태양광 발전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인데 동시에 규제는 전국에서 제일 까다롭다고요. 네. 아니 이건 좀 모순 아닌가요? 사업하기 제일 좋다면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업 모델의 첫 번째 관문이고요. 또 핵심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전라남도가 연평균 일사량이 전국 최고 수준이에요. 효율이 제일 잘 나오겠네요. 당연히 태양광 발전 효율이 가장 높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막 몰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되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산 깎고 밭 갈아 엎어서 태양광 시설을 지으니까 경관 망가지고 부동산 투기 문제도 생기고 주민들 반발이 심했겠네요. 엄청났죠. 그래서 해남, 무안, 영광 같은 지자체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이격거리 규제요? 네. 도로에서 500m, 주거 밀집지에서는 1km 안에는 아예 태양광 시설을 못 짓게 막아버린 거예요. 500m, 1km요? 와, 그 정도면 사실상 웬만한 땅에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봐야겠는데요. 거의 그렇죠. 그럼 전남에서 태양광 사업은 그냥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료는 대체 이걸 어떻게 풀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발상의 전환? 이격거리 규제라는 게요. 보통 땅 위에 바로 설치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노지 태양광에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땅 위에 짓는 거. 그런데 자료에서 제안하는 모델은 그게 아니에요. 일단 농업용 건축물을 먼저 짓는 겁니다. 건물이요? 네, 예를 들면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사 같은 건물이요. 그리고 그 건물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거죠. 건축물 활용용 모델을 쓰는 겁니다. 땅이 아니라 건물 위로 올린다. 설마 건물 위에는 그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이 안 되나요?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를 보면요. 건물 위 태양광은 이격거리 규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기준을 대폭 완화해줘요. 와, 애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면 그 지붕에 태양광 올리는 것까지는 막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규제의 벽을 합법적으로 넘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열쇠입니다. 야, 이거 정말... 근데 보너스도 있어요. 보너스요? 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우리가 흔히 REC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네네, 들어봤어요. 이게 태양광 발전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만큼 생산했다는 증명서 같은 건데 그걸 발전사들이 사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줘야 해요. 근데 이 REC 가격에 가중치가 붙습니다. 일반 노지에 설치하면 보통 1.2배를 쳐주는데 건축물 위에 설치하면 1.5배를 적용받아요. 1.2배가 1.5배로요? 네. 똑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매출이 약 25%나 더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와,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규제도 피하고 수익성도 높이고 일석이조네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길은 없겠죠. 그런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두 번째 관문, 가짜 농부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가짜 농부요? 네. 과거에 바로 그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태양광 발전으로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버섯 재배사는 그냥 대충 지어만 놓고 안에는 텅 비워두는 거죠. 버섯 키울 생각은 전혀 없이. 전혀 없이.
오로지 REC 가중치 1.5배만 노리는 거예요. 야, 딱 봐도 편법인데 당연히 문제가 됐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랑 지자체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원 판례까지 확립이 됐는데 골자는 이거예요. 농업용 건축물로서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위 태양광으로 인정할 수 없다. 아, 당연한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는 건물을 짓고 바로 태양광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농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료의 핵심 전략이 바로 선농업 후 태양광입니다. 먼저 농업, 그다음에 태양광. 맞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이 나면요. 그때부터 최소 1년 이상은 정말로 그 안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버섯을 키워서 팔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농산물 시장에 출하했다는 증빙 자료를 차곡차곡 모아야 해요. 와, 1년이나요? 네. 이 1년간은 진짜 영농 실적을 지자체에 증명을 해야만 비로소 이 사람은 정말 농사를 짓는구나. 이 건물은 진짜 버섯 재배사가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야 태양광 허가가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그냥 서류한 몇 장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말 그대로 1년은 온전히 농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이 과정을 건너뛰면 어떻게 되는데요? 허가 자체가 거부됩니다. REC 1.5 가중치는커녕 아예 태양광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거죠. 아, 정말요? 네, 실제로 이런 문제로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사례들이 자료에 여럿 나와요. 한 사례를 보면 최신식 곤충 사육사를 지어놓고는 정작 곤충 사육 설비는 전혀 안 갖춘 게 드론 촬영으로 발각돼서 허가가 취소되기도 했어요. 와, 드론으로까지? 법원이 이제는 이런 무늬만 농부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 1년 차에는 태양광 수익은 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롯이 농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회피 전략 그리고 법적 리스크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거요? 결국 땅 사고, 건물 짓고 태양광 설비까지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총 사업비 추정액을 보니까 약 5억 원이던데 아니 서울에서 월급 받아서 저축하는 사람이 이 5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여기서부터 막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은 당신의 나이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제시합니다. 나이요? 네. 바로 만 40세를 기준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와 조건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0세가 기준이군요. 그럼 먼저 젊은 사람, 40세 미만인 경우부터 한번 보죠. 이분들은 어떤 길이 열려 있나요? 40세 미만이라면 청년 후계농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의 핵심은 시간과 지원금을 최대로 레버리지하라 라는 거예요. 레버리지. 가장 파격적인 건 대출 조건이에요. 최대 5억 원까지 고정금리 1.5%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창업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5억 원을 1.5% 금리로요? 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 아닌가요? 심지어 5년 거치면 처음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월 이자가 6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65만 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어도 5억 원짜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있어요? 네. 농업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초기 소득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 지원금도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와, 그건 갚을 필요도 없는 돈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냥 지원금입니다. 아,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네요. 자기 자본 없이 시작해서 처음 5년은 저렴한 이자만 내고 심지어 매달 100만 원 넘는 지원금까지 받는다니.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지만 조건만 된다면 무조건 이 길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시간이 가장 큰 자산인 거예요. 1년 동안 농업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를 이 지원금으로 버틸 수 있고 낮은 이자 부담 덕분에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40세를 넘긴 분들은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갑자기 불안해지는데요. 40세 이상은 귀농 창업인 자격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핵심 전략이 자기 자본과 영농 기술로 승부하라로 바뀝니다. 일단 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으로 줄어들고요. 상환 기간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짧아집니다. 한도도 줄고 기간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네요. 이건 부담이 확 커지는데요. 네, 6년차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데 상환 기간이 짧으니까
매달 갚아야 할 원금이 청년농의 2배가 넘습니다. 2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총 사업비 5억 원 중에 대출로 3억 원밖에 못 받으니까 나머지 2억 원. 네, 나머지 2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해결해야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자기 자본이 없다면 40세 이상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정착지원금 같은 혜택도 당연히 없겠고요. 당연히 없죠. 와, 40살이라는 선 하나에 이렇게 조건이 달라지는군요. 한쪽은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공격적인 창업이고 다른 한쪽은 자기 자본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창업이네요. 맞습니다. 40대 이상은 이미 사회 경험과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갖췄다고 보고 대신 농업에 대한 진정성과 준비 상태를 더 엄격하게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말 가능한 겁니까? 네. 자료에 나와 있는 손익 분석을 한번 구체적으로 뜯어보죠. 네. 100kW급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수익은 크게 2갈래로 나뉩니다. 2갈래? 먼저 태양광 수익인데요. 전력 도매 가격인 S&P랑 1.5배 가중치를 받은 REC 판매 수익을 합치면 월 평균 약 2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60만 원? 네, 이건 날씨에 따라 조금씩 변동은 있겠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태양광만으로는 260만 원, 목표인 500만 원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네요. 결국 나머지 절반 이상을 농업에서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모델의 성패는 사실상 농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가짜 농부배 되면 안 되니까. 자료에서는 200평 규모의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서 온도, 습도, 환기를 자동 제어해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면 생산성이 훨씬 높겠네요. 훨씬 높고 노동력은 줄어들죠. 여기서 배지, 그러니까 버섯 종귤 구입비, 전기료, 인건비 같은 각종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요. 월 순소득이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200평 버섯 스마트팜에서 월 순수익이 300에서 400만 원이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보통 농사가 이렇게 수익성 좋기가 쉽지 않은데 이 숫자가 얼마나 현실적인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이건 성공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야기죠. 표고버섯은 국내 수요가 탄탄하고 특히 스마트팜을 통해 연중 균일한 품질로 생산해내면 대형 마트나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안정적인 계약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아, 판로가 확보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자료에서도 판로 개척 실패나 재배 기술 미숙 같은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한 귀농 교육이나 먼저 성공한 농가에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태양광 수익 260만 원에 농업 순수익을 좀 보수적으로 300만 원만 잡아도 총 월 수익이 560만 원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최종 지출을 빼야 진짜 순수익이 나오겠죠? 네, 크게 2가지, 대출 이자랑 태양광 유지 보수비입니다. 유지 보수비는 월 15만 원 정도로 잡고요. 15만 원. 이제 아까 나눴던 두 경로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먼저 40세 미만 청년농 월 대출 이자가 약 65만 원입니다. 네. 총 수익 560만 원에서 이자 65만 원과 유지 보수비 15만 원을 빼면 월 순수익은 480만 원이 나옵니다. 500만 원이 약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청년농에게는 뭐가 있었죠? 아, 영농 정착 지원금. 네, 초기 3년간 월 110만 원. 이걸 더하면 실질적인 현금 흐름은 월 590만 원에 달하는 거죠. 와, 그렇군요. 40세 이상 귀농인의 경우는 대출 금리가 조금 더 높아서 월 이자를 약 100만 원으로 잡습니다. 100만 원? 총 수익 560만 원에서 이자 100만 원과 유지 보수비 15만 원을 빼면 월 순수익은 4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군요. 두 경우 모두 목표치인 500만 원에 근접하거나 지원금을 포함하면 훌쩍 넘어서네요. 일단 대출 거치 기간인 처음 5년 동안은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그 5년 거치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5년 뒤에 뭔가 큰 게 온다는 신호가 커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사업 모델의 가장 큰 리스크, 일종의 시한폭탄이 바로 6년 차부터 시작되는
원금 상환입니다. 원금 상환. 5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이자만 내던 것에서 원금까지 함께 갚아나가야 하거든요. 청년농은 매월 약 230만 원, 귀농인은 무려 월 380만 원의 원금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월 380만 원이요? 그럼 귀농인의 경우 월 순수익 445만 원에서 380만 원이 뭉텅 빠져나가서 손에 쥐는 돈은 65만 원밖에 안 남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건 사업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초기 5년의 자금운용 계획이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아, 처음 5년간 월 500만 원 가까이 번다고 해서 생활비를 무작정 늘리거나 다른 곳에 투자해버리면 6년 차에 닥쳐올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자료에서는 이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최소 40에서 50%는 무조건 따로 저축해서 원금 상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잘 넘기면 그 이후로는 빚이 줄어들면서 점차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결론을 좀 정리해보죠. 전남에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월 500만 원 벌기. 분명 허황된 꿈은 아니고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네, 가능하죠. 하지만 그 열쇠는 의외로 태양광이 아니라 농업에 있었네요. 규제를 피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1년 이상 버텨낼 진짜 농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자신의 나이와 자본 상황에 맞춰서 정부 지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레버리지 전략을 쓸 것인지 아니면 탄탄한 자기 자본으로 안정성을 추구할 것인지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네, 이 모델의 본질은 자신을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 스마트팜 기술을 갖춘 농업 경영인으로 정의하는 데 있습니다. 태양광은 그 안정적인 농업 기반 위에 더해지는 강력한 부수입, 일종의 수익 증폭장치로 봐야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태양광이 주가 아니라 농업이 주라는 것. 그리고 자료 마지막에 보면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도 있네요. 어떤 것들이죠? 이런 계획을 다 세웠다 해도 막상 사업하려는 무지에 한전 선로 용량이 없으면 전기를 팔 수가 없어서 몇 년씩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전남처럼 태양광이 몰린 지역은 이미 선로가 꽉 찬 곳이 많아서 계약 전에 반드시 한전의 용량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네,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해도 외지인이 들어와서 큰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면 기존 주민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마을 발전 기금을 낸다든지 어르신들 일손을 돕는다든지 하는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의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분석은 500만 원이라는 숫자에 초점을 맞췄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네요. 맞습니다. 재무적인 계획을 넘어서 내가 과연 낯선 곳에서 1년간 농부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6년 차에 닥쳐올 거대한 원금 상환의 압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장기적인 자금 관리 능력의 문제까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 모델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도전일 수 있거든요. 당신은 단순히 월 500만 원을 버는 사업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10년 후에도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사는 농업 경영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시작점이 될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